예, 그럼 계속해서 종목별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내부자들에게 무슨 일이 어떤 종목이 선정이 됐을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네이버가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대성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여전히 이제 관심 많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한솔 케미칼까지 준비가 돼 있는데요. 내일부터 네이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네이버는 이제 여기 그 김책임 리더라는 이제 임원분이 7월 22일 날 43만 7천 원에 장내 매수를 했는데 사실 근데 요거 뭐 여기 적어드리지 않았지만 또 그 같은 날 공시가 나온 거는 또 한 분은 파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이제 임원들끼리도 서로 이제 약간 파는 사람도 있고 좀 오히려 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뭐 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이 가격에도 사실 네이버를 이렇게 우리가 딱 봤을 때는 매도가 나오는 게 사실상은 딱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맞잖아요. 왜냐하면 임원들은 대부분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사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많이 오른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장내 매수 들어간다는 게 쉬운 기업은 아닙니다. 근데도 이제 이렇게 한 분이 매수를 했다는 건 좀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이제 네이버는 저는 좀 기간 조정은 좀 한두 달 정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왜냐면 그 시장이 되게 좀 답답한 가운데서도 카카오가 먼저 한번 가고 나서 좀 쉬는 가운데 네이버가 후발주자로 다시 이제 증시를 한번 좀 강하게 리드를 했는데, 그때 또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벤트가 나오면서 제페토 이제 기대치가 부각되면서 굉장히 좀 셌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좀 최근에는 조금 이제 그 재료들이 많이 노출이 되면서 약간 이제 그 상승 탄력이 둔화되다 보니까 네이버도 좀 같이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럴 때 어쨌든 네이버 좀 만약에 더 한 단계 더 그러니까 하락을 좀 더 해준다면 좀 절호의 매수 찬스가 또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한두 달 정도의 기간 조정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좀 구간으로 보시고, 여전히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충분히 뭐 오래 갈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 100종까지는 시총 좀 충분히 찍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미국의 지금 빅테크들이 이렇게 강할 때 사실 한국의 그 미국과 연동되는 가장 섹터 중에 하나가 이 인터넷 관련 섹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숨고르기를 이용해서 잘 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팔지 마시고 계속 그 주주분들은 어떻게든 지분을 계속 모아가야 되는 그런 좀 기업으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네이버가 시세 분출할 때 못 따라가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워낙 단기간에 급등을 해버려서. 다만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 조금만 더 나온다면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네이버 흐름들은 긴밀하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디지털 대성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디지털 대상은 그 김 부회장님이 그 7월 22일 날 이제 평균 단가 8,633원에 장내 매수했다라고 좀 공시가 떴는데, 지금 디지털 대성 주가가 8,600원이니까 거의 지금 현재 주가 정도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온라인 교육 회사들이 사실 뭐 언택트 수요도 있었지만 너무 여러분들이 뭐 언택트 수요로 보지 마시고, 특히 메가스터디 교육도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디지털 대성하고 이제 경쟁사인데 결국에 이제 고등교육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능 시험이 정시 비중이 앞으로 계속 높아집니다. 그리고 EBS 연계 출제 문제가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이 온라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지털 대성이나 메가스터디의 어떤 이제 그 교육 수강생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저는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변화가 좀 생겼기 때문에 이걸 뭐 코로나 수혜주다, 코로나 수혜 기업으로 부상돼서 한 번씩 막 급등할 때 있거든요. 그럴 땐 오히려 정리를 해버리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 회사의 어떤 구조적인 성장하고는 별로 그렇게 무관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하루에 막 10% 가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절반 팔아서 현금하셨다가 빠지면 또 사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 절반 물량은 계속해서 좀 끌고 가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도 좀 올라왔다가 다시 좀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데 특별한 뭐 뉴스 같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도 견조한 상황이고, 또 부회장이란 분이 또 굉장히 많이 샀어요. 한 2만 주 정도 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 충분히 매력적인 좀 가격대니까 한번 좀 저가 매수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좀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대성은 저가 매수 매력이 있다. 다만 어떤 코로나19 테마성 이슈 때문에 급등을 한다면 그때는 좀 분할 매도도 고려를 하시라라는 코멘트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포스코 케미칼, 이거
종목들은 저희들도 프로그램에서 자주 회자되고 있는 종목들인데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합니다. 근데 네. 저번에도 한번 여기서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내부자가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당시에는 주가가 아마 16만 원 이상일 때 아마 그분이 사셨던 것 같더라고요. 제 기억엔. 근데 이번에 이제 김상무라는 분이 7월 27일 날 15만 5,500원에 장내 매수를 한 걸로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원들이 자꾸 이렇게 좀 매수를 한다는 거는 좀 긍정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은 물론 정말 우리가 그냥 재무제표 딱 이렇게 켜놓고 보면요 못 삽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비싸 보여요. 예, PER도 뭐 말도 안 되게 높은 상황이고 이거 손이 안 나가죠 당연히. 근데 사실 뭐 2차 전지가 싸고 비싸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냥 성장하니까 밸류를 부여받는 건데 다만 이제 포스코 케미칼도 그 월봉 보시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건 사실이거든요. 사실 작년 그 코로나 때 3만 원 하던 회사가 18만 원 갔으니까 한 6배 올랐잖아요. 뭐 중소형주도 아니고. 그래서 기간 조정 지금 잘 받고 있어요. 한 5개월째 지금 기간 조정 받고 있는데 저는 어느 시점에선 다시 그 역사상 최고점 한번 넘어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기 위한 숨고르기고 제가 포스코 그룹을 좀 이렇게 선호하는 이유는 2차 전지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소재입니다. 네. 그 원자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확보하냐인데 사실 그 대부분 다 중국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포스코는 이제 자체적으로 대부분 조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를 중심으로 케미칼까지 2차 전지 이 어떤 소재 산업의 성장에 좀 최대 수혜 기업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주 긍정적인 전망과 의견 주셨어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솔 케미칼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어떤 관점이세요? 한솔케미칼은 이제 원래 반도체 소재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뭐 과산화수소라는 이제 반도체 소재를 원래 많이 납품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메모리, 비메모리에 좀 많이 들어가면서 실적도 좋아졌고 또 특히 2차 전지 그 음극재 바인더를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접착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뭐 도전제라든가 음극활 물질을 이 전지에 붙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건데 음극재 바인더 시장은 사실은 이제 일본이 거의 독점인데 여기서 금호석유와 한솔케미칼이 그 국산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좀 급등하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그 전 그 기획실장이란 분이 그 7월 29일 날 26만 7,166원 이제 평균 단가가 될 것 같아요. 이 가격대에서 일단 장내 매수를 해줬고 어쨌든 지금 주가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은 최근에 좀 주가가 28만 원까지 갔다가 좀 눌림목이 나온 구간이니까 아마 좀 저점 매수를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충분히 뭐 30만 원 이상 목표 주가도 좀 잡고 있으니까 뭐 한솔케미칼도 좀 이렇게 조정 받았을 때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나 시세 분출하는 거 봤을 때나 포스코 케미칼, 한솔 케미칼 다 참 매력적인 종목들이고 역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이사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흐름들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부자들에게 무슨 일이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장 주목해야 되는 개장 전 체크포인트 어떤 걸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체크포인트는 금융주를 담자라고 느낌표 딱 붙여놨는데요. 금융주에 대해서 금융주 안에서도 워낙 이제 업종군들이 많으니까요. 업권이 많으니까 좀 어떻게 포커싱 두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금융주 어느 거든 저는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선순위 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왜 갑자기 금융주를 말씀드리냐면 일단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금리 인상이 좀 가능한 지금 구간에 진입을 한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올해 한번 연내 한 번 정도 인상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아마 그 추석 전에 그 재난지원금이 아마 지급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내수 경기가 어쨌든 살아나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결국 하반기 이제 연말로 갈수록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경기가 좀 살아나면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분기 경제 성장률도 잘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4% 성장이 좀 가능한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금리 인상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 금리 인상을 너무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미국 금리 좀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증시는 악재는 아니고 다만 금융주한테는 좀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금융주를 좀 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짜증 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도주도 없어요. 네. 그리고 매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게릴라전 펼쳐지고 개인들 많이 들고 있는 대형주는 아예 가지도 않고 있고 네. 실적이 좋아도 그놈의 무슨 뭐 맨날 피크아웃 논리는 계속 나와가지고 공매도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 투자분들 좀 심정을 이해하겠더라고요. 네. 아니 뭐 나빠서 빠지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실적 좋은데 좋다는 이유로 또 빠져요. 네. 예, 이번이 최고다. 그래서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이런 구간에서 이게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시장이 뭐 이렇게 흘러가는 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겨내야 되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그래도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업종 하나 정도는 들고 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 이제 분산 차원에서 좋은데 그런 면에서 금융은 그런 이슈에 좀 자유로워요. 일단 변동성도 좀 줄어든 데다가 실적은 역대급으로 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있는 게 지금 사놓으면 좋은 게 배당을 많이 줍니다. 네. 예, 그래서 연말 배당 시즌 또 몇 달 후면 다가오거든요. 보통 기본적으로 이 금융주들이 대부분 5% 이상이에요. 네. 일단 많게는 8%까지 이렇게 배당을 주기 때문에 담아보시면 좋겠고 일단 이제 각 뭐 이렇게 섹터별로는 은행은 배당 제한 이슈가 좀 있긴 있잖아요. 뭐 신한지주에 대해서도 뭐 분기 배당 뭐 하지 말라 뭐 이런 식의 언급이 나왔다고 또 철회된 것 같은데 그런 좀 부담감은 있지만 역대급 그래서 저평가입니다. 너무나 이제 정부 규제가 있다 보니까 싸고 특히 지방은행주들 어제 실적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싸다는 게 좀 장점이고 증권은 거래 대금이 좀 부진하지만 그래도 주가에 그런 건 반영됐고 역시 배당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리고 보험회사들은 이제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오히려 수혜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야외 활동이나 이제 밖에 안 나가면 결국 이제 손해율이 좀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면에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있고 또 정책적인 변화, 뭐 5030 이렇게 그 우리 이제 뭐 외부 도로라든가 이렇게 아니면은 이제 뭐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서 50km 이하, 30km 이하로 주행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사고율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긍정적이고 카드는 역시 뭐 한 종목밖에 없긴 하지만 그 보복 소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역시 배당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카드도 실적 잘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각 섹터별로 있는데 일단 이런 섹터들 다 지금 너무나 매력적인 구간에 있기 때문에 한번 좀 포트에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표하는 종목군들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좀 어디에 관심 갖고 계신 겁니까? 네, 일단 은행에서는 지방은행주들이 실적 의외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DGB 금융지주 어제 발표했는데 배당도 많이 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두 번째 삼성증권인데 이제 다른 이유 없고요. 뭐 삼성증권에 대해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지금 그 실적 대비해서 배당이 최소 7에서 8%까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고배당 매력이 굉장하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 그 시장 좋아지면 주가 상승도 한번 노려볼 수 있으니까 관심 가져보시고 현대해상은 역시 그 보험주 중에서 가장 또 저렴하고 배당 수익률도 최소 5% 이상 나오니까 주가가 아직도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을 전혀 못했습니다. 가격 매력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카드는 역시 그 실적 좋은데 배당 매력 그리고 카드사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어차피 소비가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DGB 금융지주와 삼성증권, 현대해상, 삼성카드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을 얘기해 주셨고 특히 어떤 배당 매력을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그냥 드리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알기로 이베스트 투자증권도 배당이 꽤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소속돼 계셔서 직접 언급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도 제가 예전에 확인해 보기로는 한 7% 정도는 됐었던 것 같습니다. 배당과 관련해서는 여기도 꽤 높더라라고 제가 그냥 한번 첨언을 해드리고요. AS 시간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5월 26일 소개해 주신 지 꽤 됐었고 인터로소입니다. 수익률이 초유가 기준으로 26%까지 올라갔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좀 탄력이 커졌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인터론저도 계속 좀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좀 부진한 장에서도 가장 그래도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의료기기 섹터인 것 같아요. 이쪽이 정말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미용 의료기기 또 여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미용 의료기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로저가 하는 게 일회용 렌즈 있잖아요. 예. 이렇게 컬러 렌즈 같은 거 이런 걸 만드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렌즈라는 뭐 약간 이제 의료기기이기도 하지만 약간 이제 미용 의료기기로도 많이 좀 각인이 돼 있다 보니까 같이 이제 맞물려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마스크를 쓰더라도 우리가 눈은 이렇게 당연히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컬러 렌즈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것 같고 특히 유럽 쪽으로 좀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번에 어쨌든 그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에서도 좋은 평가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3만 원 넘었는데 아직도 주가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니까 한번 3만 원 중후반대까지 염두를 해두시고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인터로조 3만 원 중후반대까지 한번 기대 가면서 끌고 가보자라는 사인 나왔으니까요. 계속해서 수익 좀 크게 키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한마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뭐 장중에 변동성 되게 좀 심하잖아요. 네. 이렇게 근데 결국엔 이제 종가는 거의 뭐 이렇게 밋밋하게 그냥 끝나긴 하는데 장중에 아마 계속 그런 느낌 받으셨을 거예요. 아, 주식 그냥 던져버리고 싶다. 아마 정말 그런 짜증을 많이 겪으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주 들어와서 아마 다 비슷한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8개월째 오른 데다가 이게 주변에는 좋은 뉴스 나오지도 않고 갑자기 뭐 중국은 뭐 규제한다 막 이래가지고 우리 한국과 솔직히 무관한 이슈인데도 그냥 한국 증시가 휘청이고 거기다 환율까지 막 급등해서 좀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실 텐데 역으로 생각하면 나올 건 다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분명한 건 이 두 가지는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유동성은 풍부하고 기업들의 이익은 여전히 좋고 이건 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지금 실적 보시면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너무나 잘 나오는데 피크아웃 논란이 있더라도 나온 건 나온 거니까. 그리고 삼성전자 어제 IR에서 분명히 언급이 나왔거든요. 메모리에 대해서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낙관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미국의 마이크론도 급등했으니까 오늘만큼은 한번 좀 강한 상승 좀 기대해 보시면서 시장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시장에 좀 머물러 있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큰 핵심은 시장을 떠나지 말자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